출발 새 아침.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태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리핀 동부에서 생겨난 제13호 태풍 링링이죠. 2010년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던 태풍 곤파스보다 더 위력적일 거라는 링링. 중심부의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기차를 전복시키거나 콘크리트 건축물을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태풍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과 청와대, 여와 야 그리고 언론이 서로 물고 뜯으며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만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여쁜 소녀라는 뜻을 가진 태풍 링링과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꽃구름을 타고 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 둘 중 어느 것이 더 대한민국의 치명적일지 모르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달콤한 말도 잘하고 힘이 나는 말도 잘하죠. 하지만 쓴소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벗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조금 전에 태풍에 비교도 하셨는데. 네. 어제 일단 여야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그리고 증인 채택에 최종 합의를 했죠. 여당은 가족에 이어서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 끝내 거부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 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외압 논란을 좀 유발을 하고 있죠. 네. 도대체 왜 이분들까지 이런 거물들까지 나섰을까? 지금 의아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최성해 총장이 조금 전 이제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본인에게 최근에 전화를 했을 때 조국 후보자를 직접 바꿔줬다. 그래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또 폭발성이 좀 있는 그런 얘기인데. 네. 지금 이 인용 문구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한 날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 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일단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것도 진위 공방이 또 벌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 후보자가 직접 증거 인멸에 나섰다 이런 얘기로 또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도 이게 또 검찰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 뜨거워지면서 대검찰청이 이를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청와대가 또 정면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가세를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다. 네. 청와대, 국무총리, 지금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이 조국 후보자 수호 총력전에 나선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속에 또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펀드 매니저와 함께 압수수색 이틀 전에 학교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검찰이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이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압수수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연구실 PC 사용이 필요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But 법률 대응을 위해서 PC를 반출하면서 법률 대응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또 한국 그 투자증권 펀드 매니저와 왜 함께 갔는지 이것도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 좀 많고요.
조국 후보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답변을 할까? 아마도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실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PC 반출 관련해서는요, 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제 읽어드리면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 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마치 증거인멸 시도를 하였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또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대한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어제 그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등재해서 논란이 됐던 논문을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런데도 승인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재를 했고 부당한 논문 저자. 이게 이제 그 조 후보자 딸 얘기입니다. 네. 를 표기했다.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고려대 입학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좀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측은 이미 뭐 추후 조 씨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입학 취소가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고 부산대 측도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이 교육부가 전수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교수가 자녀들을 논문 저자로 뭐 등재한 이런 것들 조사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입학 취소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딸 논문 쓰는데 제자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전북대에서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올렸다가 어떤 교수가 그 자녀들 둘 다 입학이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볼 문제점이 많은 이번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네. 학력 부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왜 갑자기 이런 그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배경이 이제 조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란 걸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인데 네. 이것이 최근 그 학생들의 학력 부진 문제가 이제 심각한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국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2.6%였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6년에 4.1%로 높아졌는데요. 특히 서울시가 좀 심각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3.3%에서 6%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높아졌다는 거죠. 초등학생 대부분이 요즘에 뭐 기말, 중간고사 이런 거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중학교 1학년생도 2014년 자유학기제 이제 시행하면서 1학기 1년 내내 또 뭐 이렇게 시험을 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유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은 소식들이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일단 소리는 엄청 시원한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오늘 조국 대전입니다. 여야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결국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날짜 두고 옥신각신, 증인 두고 옥신각신, 기자간담회까지 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 하기가 이렇게까지 어렵습니까? 우리 선 여당 의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인사청문회법 있죠. 네. 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야 합니다.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데 이게 훨씬 지났죠. 2일날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지금 법이 그냥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민주당이 참고 참으면서까지 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10시에 한다고 그럽니다. 네. 국민들이 보시면은 뭐가 진실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엉터리 뉴스에 속았는지 이걸 이제 아시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글쎄 한국당이 인내를 갖고 더 많이 참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절차와 법은 분명히 국회에서 딴 데는 몰라도 지켜야 되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것들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이 도리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온 것이 일단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10시부터 이제 조국 소위 신상 털기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한테 공개가 될 텐데 이미 언론지상 보도를 통해 보면은 한 70% 정도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에 나름대로 숨겼다고 그럴까 또 위선했다고 그럴까 또 공개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걸로 기대를 갖는데 일단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이 더 많이 참았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청문회 증인이 11명으로 정해졌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증인 채택에서 배제됐던 거죠? 네. 근데 최성해 총장이 이게 그 학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네. 이를테면은 저도 상을 이렇게 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초중등학교 졸업할 때 도지상도 있고 국회의원상도 있고 교장상도 있고 많아요 상들이. 네. 근데 상을 줄 때 내가 상을 줬는지 안 잘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총장도 상을 많이 줘요. 근데 일일이 내가 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교육감상을 주는데 교육감상을 줬는지 없는지 그 많은 학교에서 누가 받았는지 그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모르게 되어 있는 게 상식이에요. 네. 근데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총장님의 착각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이거 아닌데 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내용인데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총장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틀렸다고 단언을 하니까 언론에서는 얼거나 이게 틀린 이야기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가짜 아니에요. 정확히 발급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의 딸이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네.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골까지 서울서 시골까지 내려가가지고 애들 가르쳐주고 그걸 보는 교수들이 탐복을 한 거죠. 이 참 괜찮은 애구나. 그래서 표창을 상신하자 해서 표창을 주은 건데 총장 그걸 내용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자기가 그걸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다. 나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놓으면은 총장은 적어도 사실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알아보질 않은 그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사실은 뭐 수여 방식이나 관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두고 사실은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서 오늘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왜 안 나와? 예. 지금 서륜 최고위원 말씀이 조금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나 네.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상을 줄 때는 네. 그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남바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상이 나갔다. 네. 그래야 총장도 거기 직인을 찍어주는 난이 있어요. 오늘 그게 나올 걸로 아릅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 이 학생에게 상장이 무엇가 나갔다는 것이 제목과 명시와 정확하게 해서 학교에서 나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주고 저기서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기록을 그 학교로부터 이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명쾌하게 안 준 근거가 나오죠. 네, 그런데 그렇군요. 학생은 지금 받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나 학생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 준 사람은 그게요. 없는데 그게요.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위조 내지는 조작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네. 예. 서른 의원이 근데 잘못된 그게- 건지 아니면 총장이 아니, 잘못된 건지 그게 이제 들어봐야 그 부분은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을 수령해온 직원이 있어요. 총장실로부터. 네. 수령해온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정언을 할 겁니다. 이거는 워낙 표창장이 많이 나가고 총장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기재 안 된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이 기재 안 된 부분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수령해서 가져와서 줬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홍 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거기까지는 맞지만은 그 뒤에 부분은 제가 보충하는 설명이 맞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는 진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황으로 봐서 이 학생이 이 조국 후보 딸이 서울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쳐 주고 한 이 내용은 누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서울서 그 먼 데까지 시골까지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일이 보통 번잡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어실력도 출중했다 그래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이 봉사를 하는 걸 보고 얘는 상을 줘야 된다. 이래서 정리가 됐던 건데 그 기록 자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변 교수들이 저는 다 주장해서 줬던 건데 그게 가짜다 어쩐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갖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록을 안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다 많은 상장은 다 기록이 있는데 왜 요것만 기록이 없을까? 그것만 기록이 이렇게- 없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안 한 경우가 수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학교가 그렇게 부실하게 자, 운영되는 게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가 네. 다툴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에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해보면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것 같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워낙 뭐 결제를 했네 안 했네 기록이 있네 없네 실제 봉사를 언제부터 했냐 누가 그거를 추천했냐 너무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서 두 분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뭔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어제 정준길 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은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두 분을.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스운 이야기죠. 아니, 그 총장하고 아는 관계라면은 저도 당장 물어볼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네. 확인차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전화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뭐 고발한다면은 세상에 전화기 갖고 있는 사람 다 고발당하게 해요? 확인하는 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유시민 씨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총장하고 잘하니까 당연히 확인했던 거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까? 김동완 의원도 마찬가지죠. 잘하니까 확인차 전화했던 건데 확인차 전화한 거를 무슨 고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 총장이 말을 또 약간 바꿨다는 보도가 또 나오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예. 나는 이 서른 최고위원 난 이렇게 안 봤는데 오늘 너무 옹호를 하고. 옹호가 아니라요. 학원에 이렇게 답답해서 하면은- 그럽니다. 이건 이렇게 조국 하면- 청문회인지 이렇게 조국 되면 가족 청문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실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민감한 때는 전화를 자제하고 지켜봐야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씩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는 공개를 않겠지만은
전화했다는 자체가 이건 불순한 겁니다. 네. 이게 전화를 할 있을 수 때가 있다. 있고 안 할 네. 때가 있지. 네. 지금 이 민감할 때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기본적인 뭐 상황 그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래도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까? 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전화였었고 네. 또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사과를 해야지 그거를 합리화적으로다가 아는 사람이니까 전화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거를 지금 넘어갈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네. 짧게 이슈를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지금 화면에 뉴스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자택에서 방금 전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닌 것을 너무 부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요.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영어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생활기록 불법 유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공개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네, 이거는 이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관심사 그리고 소위 법무부 장관의 소위 이 검증을 하는 이 마당에 네. 이것을 만약에 밝혀주지 않으면은 그건 정치권에서 안 밝히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은 그럼 이 진실은 그때까지 간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래서 정치권에서 용기를 가지고 또 이것을 제보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참 큰 차원의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 부분은 밝혀야 되겠다 하는 큰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용기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네. 우리 또 서 의원님. 주광덕 의원이 참 한편은 어리석고요. 또 한편은 우리 뭐 조국 후보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리석은 것은 생활기록부를 유출한다는 범법행위라는 건 본인이 모를 턱이 없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압니다. 그런데 알 차원에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했다. 공익 차원에서 했다? 아니 개인의 생활기록부하고 공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주광덕 의원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분명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이 조국 후보 딸이 영어를 잘 못했다.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거꾸로 효과가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영어를 잘했다고 돼 있어요. 네. 외고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외고 부분도 뭐 4등급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 상황을 모르고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엄청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걸 저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주광덕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악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그냥 이를 가지고 식으로 튕겨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조국 청문회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된다. 청문회를 하면은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게 청문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자청해서 했습니다. 네네.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그게 거였구나 이래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엉터리를 가지고 정말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266 쓰시는 분하고 0309 쓰시는 분께서 확인해보면 되죠.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9612 쓰시는 분께서는 상을 받은 건 좋은데 엄마가 다니는 학교인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3982 쓰시는 분은 김포 지역 법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에 장관, 국무총리, 도지사, 시장 표창 가점이 있습니다. 표창장 넘쳐나고 돈으로 상장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도 제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요. 그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 받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표창장 받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있습니까? 묻죠. 네, 그런 게 다 이제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드리면은 예. 지금 공익과 알 권리 부분은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시간과 타이밍이 늦어져서 이 정보를 국민들이나 해당자에게 알게 되면은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거기 왜 고뇌를 안 했겠어요. 네. 이거는 용기가 있었고 네. 또 그것을 제공을 한 사람이나 또 말한 사람은 네. 상당한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이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서 쓰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폭포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이번 저는 10시 청문회에서. 여기 청문회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시작될 청문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뜨거운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경론을 벌이다가 지금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그러면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론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약간 여론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 어떨까? 이게 지금 사실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제 조국 청문회가 돼야 되는 지금까지는 조국 청문회가 조국 가족 청문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딸 청문회, 뭐 동생 청문회, 부인 청문회 이랬었는데 그건 조국 후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조국 후보의 반개이거든요. 네. 조국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국 가족은 얘기를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국 후보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조국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것도 하나도 얘기를 못 합니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가족과 그렇게 딸과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할 텐데 제가 지금 바라는 바는 조국을 놓고 좀 얘기를 해라 이거죠. 네. 정책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네. 네, 이런 등등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그냥 조국 가족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청문회 본래 취지가 맞나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조국 이 자질 문제는 이미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고 또 오늘 제가 지역에서 오려면서 네.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신문을 쭉 보니까 조국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모든 언론 신문에서 거의 다 도배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본 거는 국내외 85개 대학의 교수들이 특혜와 위선에 분노한다. 이것은 특검을 해야지 오늘 인사청문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정서의 오늘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조국 이 후보와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또 그 사람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학교 다녔었던 선배 후배들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성명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로스쿨의 제자들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이 딸이 학교 다녔었던 몇 개 대학이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있고 이게 난 국민의 소리고 국민의 정서인데 왜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나 또 총리나 또 아까 유시민 뭐 김누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걸 감싸고 있다 보니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조국이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다면은 자기 하나 좀 억울해도 희생을 해도 오늘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더 이상 위선을 하면은 나라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네. 조국이 뭡니까?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한 시대에 참 발탁돼 있었던 인재라고 봐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위선이거든.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끝까지 간다면은 난 이건 대통령이 짐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려면 조국이 진짜 나라 대한민국 조국이 결단을 내리는 그런 오늘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가족 말씀- 청문회냐 네, 말씀 개인 잘 청문회냐. 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언론이 일방적으로 조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조국 물러나야 되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가 나서서 자청한 기자회견을 들어보고 판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물러나야 한다는 사람과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론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의견을 계속해서 퍼부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 청문회 안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 덮부씌우기를 한 부분들이 덮부신 게 벗겨지면은 진실이 드러날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진실을 벗겨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뭐 100몇십 명이 사퇴하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사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촛불 집회만 안 했다 뿐이지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10시에 시작하는 저 청문회를 잘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하기를 우리 좀 기다립시다. 네, 모든 것은 기다려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요. 7365 쓰시는 분께서 금수저를 버리고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후보자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0696 쓰신 분께서는 인권을 무시해도 되나요? 알 권리 공익 차원이 크다면 이런 또 질문도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3133 쓰시는 분 조국 후보 가족 얘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 1811 쓰시는 분 수신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관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여야 여러분들의 의견처럼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청문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청문회를 하면 뭐 하냐? 어차피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또 국정조사해야 된다. 해임 결의안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임명이 돼도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한데 네. 금수저는 그동안에 금수저로 밥을 먹고 행동을 했어요. 요번에 이게 탄로가 나니까 지금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네.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껏 그렇게 가족들 주변 본인 다 해놓고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 또 대한민국의 장관 정도 되면은 국가관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떤 것이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썼었던 조 후보가 썼었던 소위 논문이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일본을 지금 배척하면서 그 일본에 있었던 논문 몇 개를 인용을 했던 것이 한 26가지 정도가 지금 들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가족들의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의 국민을 뭐라고 다스리고 이끌겠습니까? 이래서 이 청문회는 본인을 위주로 하되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 주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네. 과거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국 청문회냐 아니면 딸 청문회냐인데 이거는 딸이나 조국이나 똑같이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자꾸 이제 이상한 논리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떤 장관이 추천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신상 문제, 자기 전공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36가지 정도가 터져 나오니까 이걸 마무리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걸 어떤 방법, 그 본인한테 자료 요출하면 자료는 또 개인적인 거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럼 뭘 가지고 네네. 청문회를 하냐 말이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해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청문회에 뜻이신가요? 나올 수 없다. 네. 또 본인도 자료를 안 준다. 네. 그러면 조국이라는 후보의 입만 보고 하는 건데 네. 그분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하고 무슨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나름대로 이 언변의 술수가 있는데 네. 이 국가를 언변의 술수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하더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서른 의원님. 예.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딸, 그다음에 동생, 그리고 부인. 이게 쭉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알겠습니다. 딸 부분만 하더라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어 실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학생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짜로 뭐 표창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이 네.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영어 실점을 출중하고 표창장 받은 것도 사실인데 네. 그걸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가짜 뉴스에 국민들이 휘둘려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첫째 문제이고 동생 이혼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뭐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다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이 조국 후보가 저런 게 만신창이 되어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얘기들을 부풀려 가지고 네. 사실은 일인데 이걸 10으로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죠. 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뭐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을 정확히 1이면 1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1을 10으로 불려가 얘기하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계속돼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꼭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취지의 그런 발언을 하니까 검찰에서 청와대 수사 개입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하면서 청와대랑 검찰이 40여일 만에 충돌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나 이 현재까지 수사 관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에 조국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는 네. 강도나 네. 그리고 범위, 시기 이게 민주적 사법 절차에 따른 게 아닙니다. 네. 지나치기 짝이 없고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악의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는 걸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네, 검찰은 지금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나중에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제가 네, 말씀드리면은 오늘 병리학회에서 논문 취소 결정된 것이 발표됐죠. 네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학회가 전문적인 학회가 논문을 취소할 정도 되면은 저는 이 게임은 끝났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과 청와대의 마찰 그거는 검찰이 용기 있는 행동을 저는 끝까지 해 주셔서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지 어느 정부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 후보자가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검사가 또 양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일단 임명되는 것 자체가 압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떤 검사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될 타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검찰 내에서도 지금 검찰의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고 조국 후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를 하자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검찰의 적폐를 해소하자 이겁니다. 네. 그 적폐 대상들은 당연히 저항할 겁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된 데는 검찰의 저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 제대로 된 검찰 적폐를 해소해서 제대로 된 검찰로 나오자 이런 검찰이 있는가 하면은 검찰 적폐를 움켜쥐고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면서 한국 사회를 그냥 분탕질하자 이런 검찰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 두 개의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검찰 적폐를 그냥 두고 갈 것이냐. 네. 검찰 적폐를 해소할 것이냐. 해소하겠다면 조국 후보가 필요하다. 이 시각입니다. 네, 검찰의 문제는 검찰 개혁과 지금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적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네. 이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필요했다. 지금은 윤석열 그럼 총장과 검찰이 적폐란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기능을 그냥 지켜봐 주시고 네. 도리어 잘할 수 있겠거니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잘하라고 윤석열 임명해놓고 인지해서 왜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좀 하시고 계시네요. 네. 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중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이따가 10시 이후에 시작되는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너무 뜨거운 사이다 토론이었죠.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실은 그렇지 않다는 홍콩 사태 자세히 짚어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반드시 돌아오세요.